안녕하세요. 기고만장 기자실 임지은 기자입니다. 먼저 미 연준 의장이죠. 옐런이 금리 인상 가능성 거론한 지 한 2주 만에 또다시 초저금리 정책 기조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오늘부터 소비세 인상에 들어갑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도 발표됐는데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 많은데요. 네, 기고만장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체크 포인트 살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기고만장 체크포인트 오늘은 김주현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등 굵직한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 수급으로 보나 오늘의 지수 흐름으로 보나 여전히 시장은 큰 틀에서 눈치 보기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시장과는 다르게 저희가 짚어드리는 이슈는 명확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럼 오늘 오전 MTN 보도본부에서는 어떤 이슈들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각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전 그 두 번째 라운드 막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2차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이 현지 시각 31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세너제이 지원에서 드디어 시작됐는데요. 세너제이 지원의 루시고 판사는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의 대표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애플은 이번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밀어서 잔금 해제 등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 스마트폰 대당 $40, 총 $20억, 그러니까 우리 돈 약 2조 1천억 원의 로열티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성장 정체기를 맡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 아무쪼록 빠른 시일 안에 지루한 소송전을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말 월초 이런저런 주요 경제 지표들이 국내외에서 쏟아지고 있죠. 오늘 아침 나온 따끈따끈한 국내 물가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3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1%대 저물가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1.3% 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데요. 하지만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지난 2012년 11월 1.6%로 떨어진 이후 지난달까지 17개월째 1%대에 머물러 낮은 수준을 지속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어린이집 이용료와 유치원 납입금 지원 휴가가 사라져 물가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뿐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값도 많이 올랐고요. 감자, 생강, 바나나, 또 스낵 과자 등의 가격도 크게 뛰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저물가라고는 하지만 실제 생활 물가가 싸다고 느끼는 사람은 글쎄 얼마나 될까 싶네요. 법정 관리 중인 쌍용건설 결국은 주식시장에서의 퇴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어제까지 쌍용건설이 자본 전액 잠식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쌍용건설은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는데요. 상장 폐지가 결정된 쌍용건설은 내일부터 오는 10일까지 7거래일 동안의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11일 상장 폐지됩니다. 한편 쌍용건설 외에도 STX 조선해양의 상장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불황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정말 불황의 끝에 있는 곳 바로 증권업계이죠. 업계 자체의 돈벌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증권사 CEO 대부분의 연봉이 5억 원대를 크게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경영 실적에 비해서 연봉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이 소식은 박승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증권사 임원들의 연봉을 보면 먼저 실적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형 증권사인 메리츠증권의 김용범 사장이 불황을 뛰어넘는 실적에 12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독보적인 종금사업 면허 등에 힘입어 이 증권사는 흑자를 냈습니다. 업계 1위의 이익을 낸 한국투자증권의 유상호 사장이 11억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고객들에 대한 신용, 담보대출 등을 바탕으로 실적을 선방해낸 키움증권의 김익래 회장은 7억 3천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증권사 CEO들의 연봉은 다른 제조업에 비하면 그 규모가 작았습니다. 김석 삼성증권 사장이 지난해 급여와 성과금 등 총 16억 7천만 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 수장들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KDB 대우증권의 김기범 대표가 이사 보수 공개 한도를 갓 넘은 5억 1천만 원, 대신증권의 이어룡 회장이 6억 8천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실적이 급감하면서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양 사태를 일으킨 현재현 동양증권 회장이 7억 3천만 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2차, 3차 구조조정에 회오리에 휘말려들고 있는 이때 혹독한 침체에 동참할 수 있는 CEO들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금융지주의 강남구 부회장은 대주주로서 22억 5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1년 전에 3분의 1로 줄었는데 일반 보수가 5억 원을 넘지 않아 남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승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기업 관련 공시와 이슈사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J 대한통운 관련한 공시사항이 있었죠. CJ 대한통운이 용마로지스 인수 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마로지스는 의약품 물류 배송에 강점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요. 업계에선 CJ그룹이 CJ 헬스케어를 오늘 출범시킨 만큼 의약품 물류 배송의 노하우를 가진 용마로지스 인수를 통한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시멘트 관련한 공시사항도 있었죠. 자본 전액 잠식 상태가 해소됐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채권 단일 출자 전환을 결의해 자본 총계가 증가함으로써 자본금 전액 잠식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용현BM도 어제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재무 건전성 그리고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 367억 그리고 8,700만 원 규모의 토지, 건물, 부속시설 등을 처분했다고 밝힌 건데요. 최대 주주 현진 소재 처분한 이들 자산의 규모는 용현BM 자산 총액의 14.94%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소식 이후 용현BM과 현진소재 재무 건전성 개선 기대감에 동반 강세고요. 오늘장 여타 풍력주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로의 피인수가 불확실하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장 사흘 만에 급락으로 돌아섰던 동부제철이 유상증자를 결의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부제철은 어제 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신주 1,000만 주를 발행하는 303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주가 약세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4월 첫 거래일 시장은 여전히 전체 추세보다는 수급이 쏠려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각 현재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골라봤는데요. 오르고 있는 종목 가운데는 CJ제일제당 그리고 SK하이닉스 보이고요. 하락하고 있는 기업은행과 써니전자도 오늘 오전장의 특징주로 꼽힙니다. 일단은 CJ제일제당 살펴볼까요? 오늘까지 나흘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이자 세계 1위 라이신 제조업체이죠. 중국 GBT가 어제 공시를 통해서 올해 계획했던 라이신 생산 규모를 줄인다고 밝힌 게 호재로 읽히고 있습니다. 1위 업체가 감산에 들어간 건 치킨게임이 마무리됐다는 신호이자 업황 바닥에 대한 신호라는 평가에 주가가 탄력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 일단 수급적으로 긍정적이죠. 1분기 실적이 지난 4분기보다 대폭 개선될 걸로 점쳐지고 있어 이 역시 주가 상승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도 있죠. 올 들어 꾸준한 상승세로 신고가 랠리를 펼치던 기업은행이 오늘 초반부터 큰 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예탁 증서 GDR 발행 소식이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데요. 기업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이슈는 아니지만 시장은 당장의 수급 부담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가에 진입한 종목도 있죠. 써니전자입니다. 시설 운영 자금증을 조달하기 위해 163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게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587억 원에 불과한 이 종목, 이번 유상증자 규모는 시총의 4분의 1 수준에 달합니다. 네, 오늘 장의 이슈 그리고 공시사항 특징주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린 기고만장 체크포인트였습니다. 네, 중국의 3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수는 원래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요. 이 HSBC 제조업 지수는 예비치보다 좀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키움증권 이용목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통계국과 그 HSBC가 발표하는 그 제조업 PMI 지수가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HSBC PMI 지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된 지수이기 때문에 네. 대기업 중심으로 한 통계청 PMI 지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일 발표된 통계청 PMI 지수를 보시면은 네. 대기업 중심으로의 PMI는 51%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49.2%, 49.3%를 기록을 하면서 네. HSBC와 관련된 그 지수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대기업이 상당 부분 높게 나왔기 때문에 통계청 PMI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때보다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보시면은 1월과 2월은 춘절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 휴가 일정으로 인해서 제조일 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런 계절 효과 때문에 1월과 2월보다는 3월 PMI 지수가 보통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이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를 볼 수 있는 중국 전기 발전량 지수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의 모습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조업 실적을 보시면 그렇게 좋은 모습보다는 좀 악화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호전적인 모습이 경기를 크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보시면 이제 생산, 신규 주문 재고, 고용 등 이제 여러 가지 주요 지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지표에 있어서는 신규 주문과 생산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리고 수출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보다 이제 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50% 이상을 상회하는 모습이 진행이 됐는데, 이는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글로벌 경기가 아직까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진행이 됐고, 네. 결국 3월 들어서는 수출 이제 제조업도 좋아지고 제조 일수가 좋아지고 해서 수출과 수익 관련된 지수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진행이 됐다라고만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지수가 조금 좋아졌다고 해도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좀 계속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PMI 지수가 경기를 전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현재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최근 들어서는 금융시장 쪽에서 뭐 부실채권이나 그림자 금융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터지면서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어두운 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네. 때문에 뭐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도 네.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네. 금융시장 속에서는 뭐 대은행들의 그 지준율 인하 정책도 이제 조만간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수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조금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확대가 된다면 최근 들어서 2100선까지의 반등세를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 이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뭐 기준 뭐 인하라든지 뭐 이런 정책들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셋째 주에 중국 GDP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하던데, 이걸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상 1분기 GDP 같은 경우는 전보다 좀 하향되는 모습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치는 7.5%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올해 1분기는 1.2% 정도 수준으로 좀 하향되는 모습이 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계속해서 1분기 내내 나타났었던 그런 우려적인 모습들이 이제 지표에 좀 반영이 되면서 발표가 될 것이고요. 뭐 최근 발표됐었던 뭐 고정자산 투자나 산업 생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전보다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결국 GDP 같은 경우는 이미 모두가 예상할 수 있을 만큼의 하향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뭐 경기가 크게 경착륙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는 있겠지만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네. 다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좀 더 강력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이용목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뉴스룸에서는 어떤 내용 오고 가는지 살펴보고요. 네, 글로벌 인베스터 코너 계속됩니다.